배수 진도는 삼각형의 넓이. 자, 측정사 하다 보니까 스텝 1은 이미 다 풀어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자. A, B, B, C로 잡자. 그럼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이 길이가 C. 왜 되니? 자,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기본.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운 삼각형의 넓이는 중1 과정에서 문자로 배우는 걸 하고 나면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그치, 2분의 1 AH라고 쓰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어디랑 겹치는 것도 있어. 중3 2학기랑 겹치는 것도 있어. 중3 2학기 삼각비에서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생겨. 자, 그럼 어디서부터 겹치기 시작을 하느냐? 자, 이 H라고 하는 길이를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냐면, 자, 요 각 C를 이용을 해가지고 B sin C 요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러니까 sin C가 B분의 H고, 오케이? 수선의 발이 있을 때 요렇게 변의 길이를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사인 값을 이용해서 또는 빗변과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변기를 사용하는 일은 실제로 대수 또는 미적분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H라고 하는 걸 B sin C로 바꾼다라고 하면 넓이 S는 2분의 1의 AB sin C. 자,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왜 됐니? 그럼 물론 얘를 AB sin C라고 썼다면 어떻게도 가능하고 2분의 1 AC sin B로도 가능할 거고 2분의 1 BC sin A로도 가능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두 변이 있으면 각은 무슨 각이라 해야 돼? 중1 때 배운 표현이야. 무슨 각이라 해? 초등학교 때 배운 표현이야. 무슨 각이라 해? 대각. 얘봐. 끼인각. 오케이. 끼인각. 초등학교 때 배운 표현이지. 네. 자, 두 변이 있으면 무슨 각이 필요하다고? 끼인각. 끼인각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중삼삼각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중삼삼각비에서는 끼인각이 예각일 때와 둔각일 때를 나눠요. 왜? 중삼삼각비는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대수 과정에서는 그걸 나누지 않습니다. 어차피 사인 값은 0도에서 180도 사이,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양수로 나오고, 오케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사인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사인 B,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사인 C니까. 이해되니? 예각 둔각을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상삼각비는 원래 이거 예각 둔각 나누게 돼 있어. 오케이? 둔각이면은 180도 빼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값을. 끼인각이 둔각일 경우 180도 빼기로 쓰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대수에서는 그거를 예각 둔각을 나누지 않는다. 이해되시나요? 답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파생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뭐를 갖다 첨가하냐? 사인 법칙을 첨가한다. 오케이? 사인 법칙. 자, 그러면 여기서 해볼까? 사인 C분의 C면 2R. 그러니까 원래 세 개 중에 여기만 쓴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사인 C를 뭐로 바꿀 수 있어? 2R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오케이? 그렇게 바꿔주면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 4R분의
A, B, C.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변 길이와 외접은 반지름 길이가 있다라고 하면 4R분의 ABC로도 넓이 표현 가능.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사인 C 자리에 2R분의 C를 대입하면 이렇게 해다 뜻. 자, 반대로 하는 것도 있어. 다시 여기서 A를 2R sin A, B를 2R sin B. 자, 이것도 사인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바꿔주게 되면 다시 넓이 S는 2R 제곱 sin A sin B sin C. 그러니까 이 두 개 곱해주는 중에 하나는 약분이 되고 R 두 개 곱해서 R 제곱 되었고, 오케이, sin A sin B sin C.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각 변의 길이는 없는데 각은 다 알고 외접은 반지름 길이를 알면 이렇게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일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근데 내신 유형 중에 문제가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거꾸로 아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알아봐야 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꼭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런 모양 어디서 봤는데 아 이거 넓이 맞나? 숫자, 개수 이것까지 맞나? 그럼 사인 법칙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사인 A가 뭐니까 2R분의 A니까 사인 B가 2R분의 B니까 하고 넣어보고 이거 지금 넓이란 얘기네 라고 바꿔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오케이. 사실은 좀 그런 용도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몰 a 2분의 a뿔 b뿔 c. 그러니까 2분의 둘레야, 삼각형 둘레. 오케이. 그때 넓이 s는 루트 s s 바 a s 바 b s 바 c. 자, 요렇게 하는 공식이다. 얘를 이른바 뭐라고 하느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유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 항상 고민되는 녀석이야. 계산 과정이 좀 많이 짜증이 나거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용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용도. 그러니까는 세변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가장 빠른 공식 되겠습니다. 세변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가장 빠른 공식. 그럼 문제의 유형으로는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다음 6번. 자, 중학교 때 한 공식입니다. 중2 과정. 뭐지 이게? 그렇지.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세변 길이를 주고, 그러니까 응용 유형이 왜? 헤론의 공식 또는 여기서 나오는 요 공식에 대한 응용 유형이 세변 길이를 주고 내접원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 그래. 세변 길이를 주고 내접원 반지름 길이. 오케이. 그러면 그게 중학교 2학년용 또는 3학년용으로 나올 때는 무슨 삼각형으로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으로 나와. 오케이. 직각삼각형.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를 갖다 이용을 해서 얘랑 같다라고 식을 짜가지고 구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닌 그냥 일반 삼각형을 주는 거지. 일반 삼각형. 그러면은 원래 교육과정 내의 표준풀이는 세변 길이를 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각 하나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세변 길이가 있으면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코사인 값이 있으면 다시 뭘 구할 수 있냐?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오케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넓이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하고 같다라고 식을 짜서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요 모양은 뭐냐면 방금 그 과정을 공식화시켜서 인수분해하고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방금 말했던 세변 길이가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오케이? 그걸로 다시 뭘로 바꿔주고 사인 값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리된 모양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을 알면 4제곱 세변 길이 주고 4제곱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과정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보통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가장 빠른 공식입니다. 오케이? 삼각형의 세변 길이를 주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가장 빠른 공식.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처음 배웠을 때쯤인가? 삼각형을 (13, 14, 15) 주고 넓이 구하라고 본 적 있냐? 이 문제가 거지 같은 게 뭐냐면 14를 밑변으로 둬야 문제가 쉽게 풀리지 15나 13을 밑변으로 두면 계산이 거지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그래. 그러니까 보통 그림을 주면은 밑에 14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숫자로만 주면 얘를 밑변으로 가자마자 계산 겁나 커요. 그러니까 중학생용으로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유형으로 이렇게 수직 h, x, 14-x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다가 h 구하고 x 구하고 h 구하고 넓이 구하는 거거든. 본 적 있냐? 이게 원래 중학생용 풀이야. 그런데 헤론의 공식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자, 소문자 s는 2분의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얼마야 이게? 21. 그러면은 넓이는 루트 21 곱하기 21 빼기 13 8 곱하기 21 빼기 14 7 곱하기 21 빼기 15 6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7 풀고 나오고 3 풀고 나오고 4 풀고 나오고 7 3 4 오케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겠지, 그지? 맞아. 오케이. 자, 요런 건데, 그러면은 이 녀석의 유도 과정을 그럼 얘기를 해보자면, 자, 시작이 요거라고, 요거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할까 말까. 할 때마다 고민되는 내용이다. 자, 1과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그냥 뿔 루트인 이유가 원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을 이용을 한 거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을 이용을 한 건데 사인 값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다 양수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요 범위까지는 양수. 그러니까 그냥 뿔 루트야. 요게 됐니? 자, 그러면은 요게 2분의 1 AB에다가 루트 1만 자, 여기 제곱 어떻게 생겼냐? 2AC 분의 E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생겼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루트 내부로 갖다가 집어두면 자, 4AB 4분의 여기는 A제곱 B제곱 빼기 라고 하고 여기는 A제곱 B제곱 약분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되었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곱 빼기 제곱을 봤으니까는 뭐라고 주냐? 그치, 합차.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여기 분모 4는 루트풀도 나오고 있다가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 그래. 2가 더 필요하거든. 그럼 빼지 말까? 자, 그래서 요게 AB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ab 지금 계속 맞아 떨어져 있지? 4ab 제곱 4ab 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와 다음 유도가 기억이 안 난다. 마저 인수분해가 되게 돼야 되는데 되게 맞추는 건데 적당히 더하고 빼고 분리시켜보고 인수분해. A뿔 B 틀렸어 계수가. 어쩐지 계산이 안 맞는다 했더니 요게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a제곱 b제곱인데 여기는 이렇게 맞는데 여기 여기도 똑같이 곱해지고 그러면 여기는 4가 약분되는 게 아니지. 4가 하나 더 곱해줘야 되지. 4분의라고 했을 때 반대네. 곱해지면 4분의가 아니라 16분의 하고 4 이렇게 들어가야 돼. 2 계속 안 맞는다 했더니 16 요래야 맞아. 요게 되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렇게 완전 제곱식 맞지? a뿔 b의 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여기가 요렇게 세 개 완전 제곱식인데 그게 이제 c제곱 빼기 a마 b의 제곱. 요렇게. 이해 되니?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또 뭐를 할 수 있는 모양이야? 또 합체를 할 수 있는 모양이지. 자, 그래서 루트 16분의 여기가 a뿔 b뿔 c 하나 나오고 a뿔 b 마 c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는 c 마 a뿔 b 하나 나오고 c 뿔의 마 b 하나 나오고 요렇게. 요게 됐니? 자, 그러면 얘를 갖다 다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2분의 a뿔 b뿔 c 요렇게 이해를 하고 곱하기 자 2분의 얘는 a뿔 b뿔 c 마 2c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또 곱하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뿔 b뿔 c의 마이너스 2에 요렇게 이해하고 자, 마지막 녀석은 2분의 a뿔 b뿔 c에다가 마이너스 2b 자,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그대로 s 그럼 요게 s 빼기 c 요게 s 빼기 a 요게 s 빼기 b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해론의 공식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다들 납득? 그냥 보여주지 말 걸 그랬나.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도 가능하다. 사실은 여기 이 나머지 인수분해 과정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도입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와 후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온 식이다. 자, 용도는 다시 얘기하지만 세변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할 때에는 헤르의 공식이 보통 가장 빠르다. 오케이. 자, 교과의 내용이긴 하지만 잘 써먹으면 좋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1. 자, 평행 사변형. 다시 한번 초등학교 때를 기억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요? 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었는지? 2배 이렇게 뒤집어서 붙여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를 갖다가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뒤집어서 붙이면 뭐가 된다야? 평행사변형이 된다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 거야.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원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란 말이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A, 한 변의 길이가 B, 그 다음에 아무각이나 세타라고 하면, 왜 아무각이나 세타라고 할까? 평행사변형이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사인 값은 사인 세타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나 어떻다?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각이든 외각이든 뭐든 그냥 하나 각이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삼각형은 반드시 무슨 각이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삼각형은 두 변 있으면 반드시 각이 뭐라 해야 돼? 끼인 각이어야 돼.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어차피 여기 A, 여기 B면 여기 A, 여기 B고요. 오케이. 이해되니? 자, 각은 무엇을 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넓이가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에서 2분의 1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평행사변형 넓이로 돌아온다라는 느낌이에요. 이해되니? 물론 여기서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기서 높이 H는 A 사인 세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AB 사인 세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문제 없고요. 이래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사각형이라고 제목은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주어진 경우냐? 두 대각선과 B각. 자,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으로 정보가 주어질 때야. 오케이. 자, 요 내용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름모의 넓이 배운 녀석의 변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마름모의 넓이 변형. 자, 근데 마름모의 넓이 배우고 나서 중학교 때도 응용 문제가 아마 나올 거야. 그냥 대각선끼리 수직이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이해하면 된다는 거. 기억나냐? 그냥 대각선끼리 수직이기만 하면은 그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마름모 넓이 공식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마름모 넓이는 원래 직사각형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2를 하는 게.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인데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는 사각형이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는 사각형은 뭐부터 시작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이런 애들이 카테고리를 지정할 수 있는 사각형이지. 무슨 말인지 되죠? 사각형의 발전 단계라고 하면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돼 있는 사각형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오케이? 포인트는 주어진 정보가 하나의 대각선 A, 나머지 한 대각선 B, 그 다음에 끼인 각 인용, 요런 얘기야. 정보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그때 사각형의 넓이를 다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에 다시 2분의 1이 들어갔지. 왜? 얘도 삼각형이랑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 2분의 1을 할 거거든. 오케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요 대각선에 평행한 직선들을 갖다가 각 꼭지점을 지나게 만들어.
그럼 바깥에 노란색 사각형이 생겼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대각선의 평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정이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다 뜻? 그러면은 그 평행사변형의 정의에 의해서 이 길이도 A, 이 길이도 B, 이 각도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가 되겠지. 바깥에 노란색.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할 때랑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는 관계가 합동이야. 정확하게. 넓이만 같다 끝이 아니라 합동. 이해되니? 안쪽과 바깥쪽이 합동인 삼각형인 세트들로다가 4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넓이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평행사변형을 대각선으로 가르면 합동이 2개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맞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에서 2개의 대각선과 하나의 끼인각이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넓이도 나온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예제로 풀어줄 만한 게 506번 한번 볼게요. 자, 각 A는 120도라고 하고 그림으로 줄 때는 미리 각의 2등분선 60도, 60도로 나누기를 문제가 친절하게 해줬어요. 자, B, C. 자,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이 각의 2등분선과 만난 점이 D인데 문제가 원하는 게 성분 AB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원하는 길이.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왜 굳이 골랐냐면 비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이거 막 만들면 문제 말이 안 되는데 A, B, C, D 얘도 각의 2등분선인데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답이 예쁠까? 8, 6, 7 여기 문제가 좀 닮았지? 각의 2등분선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디를 구하라고 하는지도 좀 닮았고 나머지 조건 차이가 어디에 있지? 이 녀석은 각을 준다. 어떤 각으로? 특수각으로. 오케이. 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각의 2등분선이란 말만 들어갔고 실제 각을 안 줬고 대신에 여기 BC의 길이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라고 하는 거냐면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중학교 2학년 달모에서 배우는 8대 6이면 4대 3이니까 이 길이 4, 이 길이 3을 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2개를 쓰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데를 써. 오케이? 코사인 B를 작은 삼각형에서 한번, 큰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C로 가도 되고. 이해되니?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풀이가 어떤 식으로, 방정식은 되게 안 예쁠 수도 있어. 그냥 막 만든 거니까. 오케이? 막 만들어서 방정식 안 예쁠 수도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작은 삼각형으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8 곱하기 4 분의 64 플러스 16 빼기 x제곱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큰 삼각형으로 하게 되면 2 곱하기 8 곱하기 7 분의 64 플러스 49 마이너스 36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구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니? 이 녀석 코사인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걸 코사인 법칙을 구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해서 풀 수도 있어. 대신 그럼 훨씬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는 각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거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CD의 넓이로 구할 수 있다로 만들어. 오케이. 여기 끼인 각이 특수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똑같이 각이 능분선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6의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인데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x에 또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 더하기 삼각형 ACD는 2분의 1에 6 곱하기 x에 사인 2분의 사인값 2분의 루트 3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요렇게 하는 게 코사인 법칙으로 이 길이를 구해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방법 푸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돼 있지.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506번이 훨씬 편한 문제고 계산이 금방 끝나잖아. 맞지? 요게 계산이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복잡한 문제거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얘를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506번을 하필이면 좀 골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혹시 좀 미리 풀어봤는데 이거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나요? 507번이요? 하필 506번 풀었는데 507번이었어? 자, 그럼 507번을 좀 볼까? 마루 같은 경우는 506번은 쉬운데 왜 저거 쉬운 거 해줘 507번 해주지 약간 그러고 있었겠네. 자, 보자. 이번에는 각의 2등분선이 아니었지 지금. 자, 얘는 중점이야. M A B C 여기 8 알파 베타 10.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사인 베타 분의 사인 알파. 자, 요 녀석의 값을 구하자. 얘는 이번에도 요 자리를 갖다가 x로 표현하게 할 건데 x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x는 보조도구로 끝나요. x는 보조도구로 끝난다. 포인트는 여기가 중점이다 보니까 얘는 삼각형 ABM의 넓이와 삼각형 ACM의 넓이가 어때?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삼각형 ABM과 삼각형 ACM의 넓이가 같아. 원래 중선의 성질에 있는 내용이야. 요것도 중학교 2학년. 오케이. 무게중심 배우기 직전에 중선의 성질에 있는 내용이야.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2분의 1에 8 곱하기 x의 사인 알파로 만든 넓이하고 2분의 1에 10 곱하기 x의 사인 베타로 만든 넓이가 같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x도 약분되고 물론 여기도 약분이 되고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면 얘가 분모로 내려오고 얘가 이쪽 분모로 내려오고 그래서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면 4분의 5. 이해되니? 자, 요렇게 넓이를 갖다가 이용하면 편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사인 법칙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사인 법칙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넓이가 좀 더 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왼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하나, 오른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하나 해갖고 한 약분시키면 끝나거든.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여기에다가 교재가 넣어놓은 이유는 넓이를 이용하면 간단하다 때문에 넣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에 또 문제를 최대한 열심히 풀어서 숙제를 줄이기로 합시다. 풀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